네,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델타 x분의 뭐다? 자, 델타 y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x 값의 증분이 되는 거고요. 자, 델타 y는 뭐다? y 값의 증분이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은 자, 기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됐죠? 그죠?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하는 요 직선의 뭐다? 기울기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어떻게 됐죠? 자, 우리가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뭐였다? 기울기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자, 그거의 다른 이름이 뭐다? 미분 계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 증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0에 가까울 때 맞나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뭐였냐면 순간 변화율이었고 순간 변화율의 다른 말이 뭐였다? 미분 계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는 뭐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자,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뭡니까? 자,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뭐였었냐면 바로 b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x 증분분의 자 이게 뭐였다? y 증분이죠. 예, 그럴 때 극한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짝 치환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a분의 fx-fa도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F'A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는 바로 뭐였다? 순간 변화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인데,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냐면, 자, 두 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의 뭐다? 기울기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은 기하학적 의미로 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개념 열기입니다. 자, 곡선 y는 우리가 x제곱이라는 우리가 포물선 하고요. 자, 포물선 하고 그다음 직선 뭐다? y는 2x-1이라는 우리가 직선을 보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1,1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접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y는 2x-1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접선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직선이 뭐가 되냐면 y는 2x-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에서 우리가 그 접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자, P라는 점을 잡는데 어디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시냐면 바로 여기 있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a와 p를 이렇게 연결하면 역시 뭐가 나온다? 자, 직선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뭡니까? a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ap의 뭐다?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p가 자,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 가면 갈수록 자,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a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뭘 봤냐면 바로 여기 있는 ap의 뭐를 갖다 기울기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P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 2일 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실제로는 2, 뭐를 지난다? 자, 2,4가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A는 뭐였다? 1,1이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다? 3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럴 때 P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랬더니, 기울기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있죠? 그죠? 바로 여기 있는 뭐다? 바로 여기 접선의 뭐다?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조금 낙서를 해놨죠. 자, 아까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보라색 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바로 접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은 뭐가 되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직선이 되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점점 이렇게 초록색이죠. 초록색. 제가 잘못 색깔을 정했습니다. 자, 초록색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라색 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P가 어디에 가까워지니까 A에 가까워지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접선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A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자, 한없이에 가까워지면 자, 직선 AP의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죠? 2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우리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였냐면, 자, 요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뭐였죠? 자, 델타 x분의 델타 y. 자,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뜻의 의미는 뭐냐면, 자, 바로 이거죠.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뭐다? 델타 y.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뭐다? 기울기하고 같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때는 PQ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P를 뭐 하냐면 고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델타 X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Q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P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점이 실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이 점 P를 지나는 뭐가 된다? 접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직선 PQ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바로 여기 있는 순간 변화율과 같게 되는 미분계수와 같게 되는 직선 L에 뭐가 된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 y는 fx 자체가 x에서 뭐가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므로 자, 우리가 당연히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직선 PQ는 바로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여기 있는 미분계수와 같은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미분계수의 뜻은 자,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직선 A의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이 원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점이 한 점하고 가까이 간다면 한 점이 거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점이 뭐가 되냐면 접점이 되고 그 점에 접하게 되는 우리가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순간 변화율을 F'A라고 했고요.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요 점 P에서 접하는 그죠?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형 위에 있는 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이 거의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면은 그 점 한 점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뭐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하고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그 미분계수는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자, a, fa에서 그건 뭐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미분계수 f'A는 자, 뭐다? 접선의 기울기와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x좌표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언제 배우셨냐면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면 자, 여기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3번은 뭐가 되냐면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우리가 곡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1,2에서 접하는 뭐를 구해봐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자, 제가 어디에다 동그라미 했죠? 자, 1에다가 동그라미 했죠. 맞습니까? 자, 왜냐면 나중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f' 뭐를 구하는 거다? 1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점의 무슨 좌표가 중요하다? x좌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접하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미분계수의 뜻은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뜻은 뭐가 되냐면 바로 미분계수하고 같아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2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하면 우리가 바로 뭐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정의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이 바로 뭐가 된다? f'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칠판에 적어가면서 자, 복습 삼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인데, 자, 바로 점 뭐다? 1, 어디? 자, 2에서의 우리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자, f'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봅시다. 리미트 x가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자,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f. 자, 기준이요. 1 플러스 델타 x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f1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리고 앞에서는 평균 변화율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충분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델타 x 한 것이 바로 f1 플러스 델타 x가 되겠고요. 자, f1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요. 자, 리미트, 자,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이거 완전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뭐다?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델타 x 빼기,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얼마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소거가 됩니까? 어떤 게 소거가 되지요? 자,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소거가 되냐면, 자, 1 더하기 1하면 2인데, 거기서 2를 빼래요. 예, 그리고, 계산될 게 또 있네요. 동류한 계산. 뭡니까? 2 델타 x하고 델타 x네요. 그럼 0으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3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델타 x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셨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델타 x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3, 여기는 뭐다? 델타 x가 남고요. 자, 델타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바로 이 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발 질문 하나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다? 우리가 3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공식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 어떤 공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뭘 지난다?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건 답은 뭐가 되냐면 불러볼까요? 자, 1,2니까요. y-2는 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1이다 라고 하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여기는 3x-3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2항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y는 3x-1이 바로 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막 공식 외우던 것보다 쉽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정리하셔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응용된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자, 다음 곡선 위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1번은 이참수고요. 2번은 뭐다? 3참수죠. 우리가 아직 3참수 그래프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이참수가 있는데 1,4에서 우리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시작은 그렇죠. 바로 요거는 뭐를 구해라? f'1을 구해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f' 뭐다?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는 자, 칠판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칠판에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럼 1번부터 그럼 풀이를 한번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에서는 그러면 델타 x 즉 증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었다고 하면 우리 문제 6번의 1번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그렇죠. 우리가 미분계수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1번은 자, f' 뭐다? 우리가 1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였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그죠? 1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살짝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델타 x가 제로로 간다고 했을 때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죠? 자, x-1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fx-f1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f'1의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 삼아서 요걸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x-1분의 fx는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1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빼야 되는데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풀어주시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1분의 자, 그러면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나오네요. 그러면 3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자, 위의 식을 뭐 하면 될까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2, 1, 1 이렇게 되면 여기가 2, 1. 자, 우리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x-1분의 x-1 곱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2 더하기 1하니까 얼마다? 여기 3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x를 이용해서 증분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f'1의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은 그럼 우리가 뭐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우리가 예제처럼 그냥 풀이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저는 델타 쓰는 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직각삼각형 모양이 좀 잘 안 나와. 자, 그럼 2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f' 뭐다?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그런 문제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이번에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그죠? 제로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자, 기준 되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델타 x에서 뭘 빼면 되냐면은 우리가 f-1을 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 넣어야겠죠. 아이고 좀 길다. 자, 그럼 델타 x의 뭐다? 세제곱 마이너스 뭐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빼야 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플러스 4 더하기 얼마다? 2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걸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불러보세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뭐다?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해주시면 제일 처음에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a 제곱 b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3 델타 x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ab니까 3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네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 델타 x의 뭐다?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b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델타 x의 뭐다?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4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뭐다? 우리가 4 델타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다? 6에서 우리가 1 뺍니다. 뭐가 되죠? 그럼 뒤에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개들도 좀 빨리빨리 하셔야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분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동료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빼기 5가 있네요. 그러면 얼마?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면은 3. 2 빼기 5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상수는 없어지네. 그죠? 자,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델타 x의 세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x 제곱은 앞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3 델타 x에서 4 델타 x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된다? 델타 x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x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델타 x로 나눠주겠죠. 자, 그러면 델타 x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제곱이 하나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델타 x가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 남는 것은 자, 마이너스 4x가 남나요? 아, 마이너스 4x가 아니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 델타 x도 델타 x. 제가 좀 계산, 좀 그렇게 했네요. 글씨가 좀 그랬네요. 여기 델타 x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자, 마이너스 1 남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답은 0제곱 빼기 3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맞습니까? 자, 델타 x를 쓰니까 확실히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4하고 제가 쓰는 방법이 델타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뭘 했었냐면 미분계수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x 증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문제 6번의 1번처럼 우리가 다른 x-1분의 아까 뭐였죠? fx-f1의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요거는 답이 아까 얼마였죠? 예, 답이 우리가 3이 되었었고요. 요거는 답이 얼마가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미분 계수는 결국에는 무슨 값이었죠? 그렇죠, 극한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하고 바로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개념 여기를 보시면 fx는 x제곱이라는 이참수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gx는 이게 함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봤듯이 1번은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 외에는 뭐다? 불연속함수죠. 자, 특히 요거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0에서 우리가 불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함수의 연속인 함수는 뭐다? fx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x는 0에서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fx입니다. 맞습니까? 자, 왜냐하면 얘는 그럼 0에서 자체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뭐다? 연속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역시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거 미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미분 가능성의 연속성은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 가능하면 뭐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뒤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fx 자체가 x는 0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결론은 이거죠. 자, 우리가 fx가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존재하는 거다?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알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배운 게 있어요. 자, 뭡니까? 자, x가 a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면 결국에는 뭐다? x-a가 얼마이므로? 그렇죠. 0이 되므로 자, 결론은 뭐였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에다가 분자 역시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0에 수렴한다는 거 배우셨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 설명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으로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결론은 뭐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극한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결론이 이거죠. 자, 리미트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분자가 되는 fx-fa도 결론은 뭐가 된다? 0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걸 뭘 해야 되냐면 미분계수의 모양으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식을 잠시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분계수 모양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x-a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그쵸? 여기다 똑같이 뭐 해버리면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래 값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극한의 성질을 배우셨지만, 자, 극한은 어떻게 되죠? 자, 곱하기에 대해서 뭐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리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a로 갈 때 뭐가 된다? x-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f'a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가 a 가까이 가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요게 결론은 뭐다?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가 0이 되는데, 결론은 요거 자체가 뭡니까? 요거 자체가 f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한 거나 fa나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시작이 뭐였죠? 미분 가능하단 말은 미분 계수가 뭐하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봤더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극한값과 뭐다 함수값이 뭐하다 같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x는 a에서 뭐가 된다? 그쵸?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자, 연속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이구, 색깔이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미분 가능하면 뭐하다? 예, 연속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미분 가능성과 우리가 연속성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 가능하면 결론은 뭐가 된다?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면 있죠. 이면.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PQ를 바꿔준 게 뭐다? 바로 역이거든요. 그럼 역은 뭐가 되냐면 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를 이제 종류로 나눠 보시면 가장 큰 범위를 함수라고 했을 때 요거보다 조금 조건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뭘 배웠죠?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다? 연속인 함수와 연속이지 않는 함수, 즉 뭐다? 불연속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이 연속인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뭐는 해야 된다? 연속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개념력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연속인 함수에는 또 미분 가능한 함수와 뭐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뾰족점을 가질 때가 바로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제 4번을 보시면 자, 함수 fx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어요. x는 0에서 뭐다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 여러분들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단원을 살펴보셨을 때 우리가 절대값 x가 들어가면 항상 뭐다?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같지 않을 때도 제법 생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절대값 기호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단골 문제가 뭐였냐면 절대값 x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다? 하나의 반대되는 예입니다. 우리가 반대로서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연속이지만 미분 하지 않음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인 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속인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x는 0에서. 자, 연속 보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0에서 정의가 되느냐? x는 0에서 즉 뭡니까? 자,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겠죠. 자, f0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0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뭐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극한값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인데,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 우극한과 무슨과 우리가 좌극한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합니다. 자,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극한이라 0의 우극한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0보다 뭐하다? 크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절대값 x는 바로 뭐가 된다? x가 되고, 자, 근데 우리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우극한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좌극한은 0보다 좌극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0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절대값이 풀리면 그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0을 대입하면 얘도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다? 얘는 뭐다? 그죠?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극한이 뭐하다? 같기 때문에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극한값하고 무슨 값하고 자, 함수값하고 비교했는데 뭐로 같다? 0으로 같죠? 자, 따라서 자, f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뭐하다? 그죠? 연속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자, f 프라임 뭐다? 0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f 프라임 0의 정의가 뭐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맞나요? 자, x-0분의 뭐다? fx-f0. 자, 이걸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분을 해서 나타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x분의 자, fx가 절대값 x가 되겠고요. f0는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극한값이니까 자, 우리가 나눠주셔야겠죠. 어떻게 나눠주셔야겠어요? 그쵸. 0으로 갈 때 우극한과 그럼 요건 여기서 좀 적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f 프라임 우리가 제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가 우리가 바로 f 프라임 제로의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더니 여기서는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자, 뭡니까? x분의 절대값 x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나눠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요거의 무슨 값과 우리가 우극한하고 자, 뭐하고 우리가 좌극한으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0보다 크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x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그렇죠. 요거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좌극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x는 뭐가 되죠? 이제 마이너스 x가 돼서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좌극한을 구했더니 절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다? 자, 요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0 플러스로 갈 때 우리가 fx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뭐 했죠? 자, x-0분의 fx-f0 한거하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의 마이너스, 즉 좌극한으로 갈 때 x-f분의 fx-f0를 구했더니 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자,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x는 어디에서? 0에서. 자,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뾰족점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였냐면 미분 가능하면 뭐다? 연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긴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무슨 점이다? 뾰족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익혀두신 다음에 문제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정리 잘 하셨습니까? 그럼 예제 4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7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뭐가 들어왔냐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자, 이럴 때 x는 1에서 뭐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조사해 보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지요?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우변 전체에 무슨 기호가 들어가 있다?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축보다는 그죠? x축 아래에서 그래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풀린단 말은 이 안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었습니다. 뭐였죠? 자 y는요 절대로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y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얼마다?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x의 부호는 반대인데 y의 값은 뭐하다? 같네요. 자, 뭐죠? 그렇죠? x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그럼 0,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냐면 0,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우리가 접어져. 이게 대칭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뾰족하죠?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어디에서 1에서 뾰족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분 가능성 뭐해라? 조사해보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두 개로 우리가 나눠야겠네요. 어떻게 나눠야 되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연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어디에서 x는 어디에서 1에서 맞나요? 자, 그러면 3단계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어떻게 됩니까? F1이 존재하느냐? 그럼 F1은 얼마입니까? 1 대입하시면 그냥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그렇죠? 1에서 우리가 연속성이니까 F1로 갈 때 결국에는 fx를 물어본 그런 문제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셔야겠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눠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자, 그럼 이 안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보다 큰 거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죠? 1보다 큰 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훨씬 뭐하다? 작아집니다.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1보다 큰 걸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훨씬 커져요. 자, 그러면 1보다 큰 거에서 1을 뺐으니까 무슨 수다? 여기는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1 빼기 1이니까 뭐다? 0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어디로 갈 때? 자, 저극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x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죠? 자, 1보다 작은 수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1보다 더 작아져요. 자, 그럼 더 작아지니까 자, 작은 것에서 큰 걸 뺐습니다. 그럼 이때는 사실은 뭘 붙이고 나오셔야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x에 대해 1 넣어볼까요? 여기가 어차피 얼마다? 0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0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해요. 자, 얼마로 존재한다? 네, 바로 0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한 거나 자, 우리가 f1 한 거나 뭐하다? 뭐로 갔다? 0으로 갔죠? 네, 그래서 뭐다? 따라서 fx는 어디에서 x는 1에서 뭐하다? 연속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는 것이 자, 이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속인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미분 가능성을 한번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x는 1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니까 f 프라임 뭐다? 1을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f 프라임이라는 뜻이 뭐죠? 자, 그렇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다? x-1분의 fx-f1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f 프라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재하는 값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그러니까 우칸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x-1분의 fx-f1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럼 요거는 식을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x-1분의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접근을 할게요. 자, 그럼 fx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절대값 되는 거고요. f1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 빼기 1이네.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F'를 줄이면 여기까지 줄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도 바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칸인데 x-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요걸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조금 전에도 좀 했었습니다. 1 플러스다. 그럼 1보다 크잖아? 그럼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수에서 1을 빼면 무슨 수? 양수.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보다 5인 수분해 되죠?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약분이 된다? 그렇죠?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뭘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앞에서 우극한 구했으니까 이번에 무슨 극한? 자, 좌극한. 그래서 좌미분계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함수는 x-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이 부분만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도 똑같아. 자, 이게 좌극하니까 x가 뭐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지요? 근데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하면 1보다 더 작아져. 그러면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뺐네요.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수? 그죠? 절대값 아니 음수 됩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면 절대값 기호 풀리면 뭐를 붙이고 나온다고요?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와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요것도 앞에 식하고 우극한 거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1을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뭡니까? 그죠? x-1분의 fx-f2단 f'1을 구하는 그 미분계수하고 좌우극 미분계수가 되겠죠. 자, 1을 좌극한으로 봤을 때 극한값. 자, 극한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함수 f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어디에서? 1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미분계수가 무슨 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방금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살펴봤지만 자, 어디에서? 자, 1에서 뾰족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되냐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그 미분계수의 뜻이 뭐였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학 영양 길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영양 길기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문장이 참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식을 한번 써넣어 봐라 이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기준이 뭐였냐면 자, 뭐다? 2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나누래요. 자, 그럴 때 x는 2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우리가 경우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적어 볼까요? 여러분 연속이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일단 무슨 점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그죠? 뾰족점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자, 요런 예를 한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x-2, 하나는 뭐다?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보세요. x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렇죠.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오른쪽은 1차 함수고 왼쪽은 2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요 1차 함수부터 그려주시면 그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다 2를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자, 자, 어떻게 돼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형광펜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그래프만 되냐면, 오른쪽이니까, 자, 요쪽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한번 살펴보냐면, 자, x-2의 제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건 꼭지점이 얼마가 된다? 그쵸? 꼭지점이 이 콤마 0이 나오는, 이 콤마 0이 나오는 우리가 포물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려주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우리가 포물선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어느 쪽? x는 뭐보다? 2보다 뭐하다? 우리가 작죠, 그죠? 작으면 이때는 어느 부분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자, 여러분들 이 부분만 되는 거 맞아요? 이 부분만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그려져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렇게 그려져서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뭐하다? 좀 뾰족해 보이죠?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연속인 거, 자, 연속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 F2가 존재해야겠죠? F2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X는 2일 때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극한값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x가 2로 갈 때, 자, 그럼 2에서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극한은 2보다 뭐하다? 클 때잖아요? 그래서 x-2가 되고, 그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어디로 갈 때 2의 좌극한으로 가면 x가 2보다 작으니까 그때 뭐가 되냐면 x-2의 제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나와요. 그랬더니, 자, 이번에 결론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우극한 한 거나 뭐 한 거나 좌극한 한 거나 뭐하다 같죠? 자,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거기에다가 전부 다 뭐로 같아요? 0으로 같죠? 따라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한 거나 f2나 뭐하다? 같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함수 fx는 x는 2에서 뭐하다? 뭐하다? 그렇죠?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뭐 한번 좀 해봐야겠어요. 자, 그렇죠? 미분계수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f'이니까 x가 2로 갈 때 우 미분계수와 어떻게 되겠어요? 좌 미분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x 빼기 2가 되겠죠? x가 2에 가까이 가니까. 그럼 여기는 fx-f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극한일 때는 그러면 어떤 함수를 봐야 되죠? 그렇죠. 2보다 크니까 x-1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x-2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f는 얼마였죠? f는 아까 여러분들 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죠. 이 문제는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미분계수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좌미분계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미분계수는 역시 fx-f2가 되는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보다 작지요? 이보다 작은 건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2분의 x-2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자, f2 자체는 또 얼마다? 0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x-2가 있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fx-f2 즉 2의 좌우 미분계수 하고요. 자, 리미트 x가 2의 마이너스, 자, 좌극한으로 갈 때 바로 요거의 우리가 극한값은 자,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자, 뭐가 되겠습니까? fx는 x는 2에서 뭐 하다고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렇죠.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점이 무슨 점이다? 우리가 뾰족점에서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였습니까? 자,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즉 미분 가능하면 뭐다? 함수는 연속이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특히 어디에서? 뾰족점에서.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뭐 배우게 되겠냐면 바로 이제 도함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